보호의 전자 껍질이 좀 어려운 내용이고 여기도 사실 내용으로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 교과정상 좀 뭐랄까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끝내라. 그래서 좀 결과 위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자, 59페이지 60쪽 있는 내용 할 거예요. 자, 59페이지 일단 제목은 오비털 자, 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사실 원자 주위에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많은 게 편해지는데 사실 전자가 너무 조그매. 그리고 졸라 빨리 움직여.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실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가지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 이렇게. 근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면 얘가 선이 하나 더 있고 막 둘이 막 복잡한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전자는 그 전자 사이에는 마이너스 극을 띈 상황이 있대 서로 뭐 밀려내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겨. 그래서 결론 전자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표시를 하기로 했어요. 이 뜻이에요.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뭐 전자가 여기를 돌고 있는데 전자가 여기에 정확하게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야. 이게 여기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여기 있는지 몰라. 또 얘가 전자가 가만히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얘가 진동 같은 것도 해요. 자전 공정 이런 거 하면서 아무튼 그림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전자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주위에 있는 거는 90% 이상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쓸 거야. 그 그림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뭐 궤도함수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전자가 있을 만한 장소를 확률로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 확률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선생님 나가서 이런 예를 들거든요. 우리 동네는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 우리 선생님 동네는 우리 집 와이프가 여기 우리 집이 이쯤이거든요. 우리 집에 있을 확률은 100%이다. 응 아니지. 왜? 지금 전화했는데 때마침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 있지만 지금 때마침 뭐해서 편의점 갔을 수도 있고 뭐 장보러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줌마들하고 수업을 잠깐 나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 있을 확률은 되게 크지. 거의 99% 이상일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을 확률은 90% 이상인 곳만 그림으로 표현한 걸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동네마다 동그란 동네도 있지만 네모난 동네도 있고 세모난 동네도 있듯이 이렇게 여기에서 있을 확률, 여기에 있을 확률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른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그럼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이 동네 돌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그냥 여기 범위만 표시를 하는 거죠. 얘를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이름도 여러 개 붙여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비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영역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동그란 그림도 있고 동그랗지 않은 그림도 있는데 기호를 쓰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그렇죠? 오비탈은 S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요. P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요. D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요. F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요.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이 중에서 거의 2개밖에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결론적으로 좀 얘는 결론 위주로 얘기합니다. 이 S 오비탈은 확률을 하다 보니까 둥그렇대. 그 원자가 원이냐 구냐? 구죠. 구. 원자 입체 모양이니까. 그래서 S 오비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형이에요.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P 오비탈은 좀 어렵지만 R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안 돼요. 우리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할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질문. 다음. 자, 봐봐. 그러면
축구공 모양은 내가 갖고 내가 축구공 그리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그리나 저기서 그리나 다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 근데 이 동그랗지 않은 애들은 예를 들면 자 내가 만약에 요 책을 이렇게 놓고는 책을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정면에 있는 데는 요 부분만 그림을 그릴 거고 요쪽에 있는 애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 그리는 모양이 달라지겠지?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그림을 그렸더니 구형은 어찌됐건 어디 방향이든 얘는 한 종류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오비탈은 가령 모양이어서 얘가 이렇게 놓여있을 때 X축 이렇게 놓여있을 때 Y축 이렇게 놓여있을 때 G축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부르냐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죠? D하고 F는 안 배우지만 얘는 5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7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갈 거야. 일단 의미 좀 알아두셔야 돼. 그럼 이제 실제 그다음 자 여기 원자 핵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첫 번째 껍질, 자 두 번째 껍질, 그다음 세 번째 껍질, 자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자 있다라고 합시다. 아까 내가 애칭 얘기했죠? 얘는 자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주양자수 4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칭이 뭐였어요? 얘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작할게.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S 오비탈 형태로만 확률이 결정이 되더래.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엔 S 오비탈만 있습니다.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은 이게 그 규칙이 뭐야? 두 번째 껍질은 S 오비탈도 보이지만 P 오비탈도 보이더래. 다시 세 번째 껍질은 S 오비탈도 보이지만 P 오비탈도 보이고 D 오비탈도 보이더래. 아싸 뭔가 규칙이 보인다. 그러면 네 번째 껍질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게 보이더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조심할 거. P 오비탈은 S 오비탈과는 다르게 종류가 몇 종이었어? 세 종류. 그럼 세 종류가 뭐라고 할 거냐면 X축에 놓여있는 놈, Y축에 놓여있는 놈, Z축에 놓여있는 놈 세 종류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P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D는 몇 종류가 있어? 5종류. F는 7종류. 그 다음 자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다. OX X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건 맞지만 반드시 거기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럼 일종의 편의상 이렇게 방 같은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에 전자가 들어갈 건데 이 방마다 전자가 만약에 한 개씩만 들어가.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전자가 2개씩 들어간 걸 알게 됐거든. 그러면 너 여기에 1S라는 방이 있는데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 꽉 채워진 거야. 그럼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여기 위쪽에 전자가 2개 들어갔다는 거를 제곱 형태로 쓰면 이게 전자가 2개 들어갔습니다. 이 약속이 되는 거야. 알았냐? 다시요. 자 다시 모든 오비탈이라는 방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간다. 그치? 그러면 E에서도 다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P는 X에 2개, Y에 2개, Z에 2개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 몇 개 들어가? 그렇지, 얘는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다시요. S에는 2개, P에 몇 개? 그렇죠, 6개. 그럼 D에 몇 개 들어갈까? 10개. 그렇지, 얘는 10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S에 2개, P에 6개, D에 10개, F에는
14개의 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요 껍질, 요 껍질, 요 껍질, 요 껍질에서 자 오비탈 개수 한번 적어볼게. 오비탈 개수. 여기 오비탈 한 개 있는 거 맞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비탈이 4개 있는 거 맞냐? 그쵸? 하나, 둘, 셋, 넷. 여기 몇 개 있을까? 여기 하나, 여기 3개, 여기 5개잖아. 9개 있는 거 맞냐? 그렇죠? 여기는 하나, 셋, 5, 7개니까 몇 개냐? 16개인 거 맞니? 오? 잠깐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오, 오비탈 개수는 그래서 n제곱을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일지. 그러면 요 한 개의 방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게 되면 전자 개수는 몇 개 들어갈까? 여기 몇 개 들어갈까? 2개. 여기는 8개. 여기는 18개. 여기는 32개 들어가는 거 맞냐? 그러면 한 개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2만 곱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이게 오비탈의 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 자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뭐였을까?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9번 말까? 원자 번호 9번. 원자 번호 9번인 플로리는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7개의 전자가 있는 거거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7개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혹은 얘는 그러면 1S에 2개 들어가고 2S에 2개 들어가고 2P에 5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쓸 수 있겠네. 근데 그거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뭐 번외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게 있어. 자, 원자핵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요 라인에 이렇게 있을 텐데 오비탈이 S오비탈이 요 주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S오비탈. 오케이? 두 번째 껍질 그 오비탈은 요렇게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쵸?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 뭐가 존재하냐? 두 번째 껍질부터 뭐가 존재해? P오비탈. 그쵸? 자, 아령 모양은 보통 요렇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이게 x축에 놓여 있는 오비탈이야. 그렇죠? y축은 이렇게 그림이 되니 z축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세 번째 껍질은 역시 이렇게. 그다음에 p 오비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가 추가돼? d 오비탈이 추가되면 얘 나중에 그냥 구름처럼 보이겠다. 그래서 오비탈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구름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네가 만약에 어떤 원자인데 원자 번호 100번이라고 칠게요. 원자 번호 100번이면 전자가 100개 있겠죠? 그럼 100개의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무작위로 막 들어올까? 아니면 나는 규칙을 갖고 채워줄까? 그렇죠. 규칙을 갖고 채워주겠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 까먹어요. 왜냐면 얘는 사실 금방 까먹어. 응? 얘는 까먹는데 왜냐면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가 조금 지금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한 거고 대신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자, 전자가 들어가는 원리야.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 원리, 규칙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크게 3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싸움의 원리라는 거예요. 싸움의 원리. 바꿔 말하자. 그러면 우리 알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높은 데부터 채울까요? 에너지 낮은 데부터 채울까요? 낮은 데. 그래서 건물을 꽉 채우려면 위에서 채우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채워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싸움의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 크기가 낮은 곳부터 낮은 순서로 채워 들어가는 게 싸움의 원리야. 간단한데. 그러면 자 1S랑 2S 비교하면 어떤 게 에너지가 크겠냐? 그렇죠. 2S가 크기가 클 거예요. 그럼 2S랑 2P는 크기 어떨까? 2S랑 2P는 같은 층에 있는데 에너지 크기가 다를까 같을까?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S 대 3S는 그죠? 3P는 같죠? 3D도 같습니다. 이렇게 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소인 수소는 이게 계속 얘기했죠 아까? 수소냐 아니냐. 그래서 수소는 딱 요 규칙을 잘 지킵니다. 이유는 전자가 하나 있어서 이러는 거야. 참고로 XY 지분 단위 크기가 같겠죠. 그렇지? 그런데 수소를 제외하면 전자가 다 2개 이상이에요. 그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전자가 여러 개에서 다전자, 원자라고 부를 거야. 얘네는 1S보다는 멀리 있는 2S가 크기가 큽니다. 인정. 2P를 크기를 비교했더니 2P가 좀 더 크더래. 그래서 수소냐 수소가 아니냐 상황이 달라요. 오케이? 2P 다음에 당연히 3S가 될 거고 3S보다는 3P가 되는데 잘 보세요. 근데 일단 뭐가 와야 돼? 3D가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위치는 아래쪽인데 에너지가 더 큰 특이한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S, 3D 요 순서로 에너지가 역전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싸움의 원리인데 첫 번째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채워 들어갈 건데 그게 수소랑 수소가 아닌 애랑 상황이 다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수소라고 되어 있으면 요 규칙대로 가시면 되고 수소가 아닌 애들은 요 규칙을 지켜야 돼. 일단 에너지가 작은 데부터 채워 들어간다. 이게 싸움의 원리예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겁니다.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 아까 살짝 얘기했어. 그 한 개의 오비탈에는 자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그렇죠. 전자가 최대 2개에 들어간다. 알았죠? 그런데 이 2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방식이 좀 짜증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과학자들도 지금 왜 그런지 계속 지금 연구 중이야. 다 알려. 이거 사실 이거 다 지금 밝혀진 게 아니에요. 이 전자들도 뭐 하냐면 원자의 주위를 공전하듯이 도는데 자전 같은 것도 하나 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공전하고 자전을 하지. 그런데 얘네들이 자전하는 걸 우리가 보통 스핀 방향이라고 부르거든요. 회전 방향, 스핀 방향이라고 부르는데 한 오비탈에 만약에 전자 2개가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얘가 시계 방향을 움직이면 얘는 반드시 반시계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한 개의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때 반드시 스핀 방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훈트 규칙입니다. 일단 원리는 뭐냐면은 자, 단어가 홀 전자수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여기 PX랑 PY랑 PZ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 그럼 PX의 전자 몇 개 올 수 있다고? 2개. PY에도 2개. PZ에도 2개가 올 수 있어. 자, 첫 번째 전자가 딱 옵니다. 그러면 요 순서를 지켜서 좀 전자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X로 가, Y로 가, Z로 가. X로 가? X 제일 에너지 작은 거야? Z야? 그때는 에너지가 크대잖아. 얘네들 크기 똑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맘대로 Y의 갈래 대신 스핀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게 전자 하나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전자는 굳이 같은 방으로 들어올까요? 다른 방부터 채울까요? 그렇지. 다른 방부터 채운다는 게 홀전자 수를 많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Z로 올래요. 이렇게. 그 다음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이때는 X로 간다는 거서 한 오비탈에 혼자 있는 전자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이게 홀전자 수를 많이 만든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우리 한번 볼게. 아까 플로린이 1S, 2S, 2P는 좀 디테일 볼게요. 얘가 1S, 2S, 2PX, 2PY, 2PZ라는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9개의 전자가 들어올 건데 일단은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 일단 무조건 어디로 갈까? 1S로 전자가 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갈까? 아니지. 또 1S 채워줘. 에너지 작은 셀부터. 그래서 두 번째 전자는 스핀 방향 반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세 번째 전자는 2S로 와. 네 번째는 2S로 와. 다섯 번째는 어디로 갈까? 상관없죠. 난 그냥 여기로 온다고 할게요. 여섯 번째는 X 왔잖아 여기. 홀 전자수 많이 하니까 Y가 Z로 가는 거죠. 여기 채워 들어가는 거야. 둘레 여섯. 일곱 번째는 Z. 여덟 번째는 세 개도 상관없어. 오케이? 나 이제 일로 보낼 거야. 둘레 여섯 여덟. 나 그럼 한 개 어디로 보내? 상관없어. 나 그냥 여기로 보낼 거야. 그러면 플로린은요. 자, 홀 전자수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전자 채워지는 순서까지 알면 우리가 오비탈은 대부분 내용을 다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해주세요.